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있나요? 예, 어, 마음 편하고 또 풍성한 추석 연휴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공고한 것과 같이 어, 저희 휴강을 했기 때문에 이 보강을 바로 유튜브 동영상으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스프레드 스펙트럼 이야기로 끝났었죠.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못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그 FHSS, 그러니까 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의 경우에는 왜 이것이 스프레드 스펙트럼인지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주파수 축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피아노 키에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있고, 블루투스 같은 경우 클래식의 79 채널, 그리고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40 채널을 이제 왔다 갔다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를 어쨌든 다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데, 이 디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대체 왜 이게 그 스프레드 스펙트럼이 되느냐 하는 건데, 원리는 우리 앞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원래 우리가 보내고 싶은 것은 101 3비트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이름을 좀 달리 부르긴 해요. 이게 칩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하나는. 이거 비트라고 안 그러고요. 이건 비트죠. 비트인데 이거는 칩이라고 그래요. 칩이라고 하고, 이제 이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가 보낸 유저의 비트들은 아니에요. 당연히 어떤 이제 패턴이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죠. 여기 이렇게 이걸 코드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여기 코드가 맞습니다. 스프레딩 코드. 똑같은 놈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요놈들이 하나하나가 유저의 비트들은 아니에요. 반복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실제로 보내고자 하는 값과 사실 관련이 있지도 않아요. 그냥 곱해지는 값일 뿐인데, 어쨌든 이 1비트였던 것이 지금 11개의 칩으로 바뀌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11개의 칩. 그러니까 11배 그 정보량이 늘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시그널이 전에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다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여기서. 그죠? 왜 옆으로 이렇게 선이 자꾸 그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그널 레이트, 신호율이 올라가죠. 초당 보내야 할 신호율이 올라가면, 신호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 밴드위스가 올라가죠. 신호율이 올라가면 밴드위스도 함께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밴드위스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에서 보면 이러한 움직임이 이렇게 높은 밴드를 차지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넓은 밴드위스를 가지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빼먹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6장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부터는 우리가 스위칭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스위칭은 수업 시간에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전화국의 교환기라고 하는 게 스위치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교환수 이런 말 전에 썼었어요. 이게 전전자식이 아니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그 벽에 이렇게 구멍 난 데다가 이렇게 케이블을 꽂았다 뺐다 하는 그런 형태의 수동식 교환기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걸 했죠. 그래서 예전 혹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뭐 전화기인데 이상하게 생겼는데 막 이렇게 몇 번 막 돌리면, 핸들을 막 돌리면 교환수가 연결이 되고, 교환수한테 어디로 연결해 주세요 이러면 그 교환수가 그걸 듣고서 이제 벽에다 플러그를 꽂아서 그 통화하고자 하는 상대방과 연결을 해주는, 그런 장면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예. 근데 여튼 그런 교환기가 그런 수동식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예도 들었지만 에릭슨사의 이제 철컥철컥 소리 나는 그 반은 전기로 동작하고 반은 기계식으로 동작하는 그런 교환기 시대를 지나서 우리가 애트리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우리가 이제 국내 기술로 전전자식 교환기 전체를 전자식으로 하는 그런 교환기, 반도체 칩을 사용해서 현대의 교환기가 된 게 아마 그 당시에 그게 어, 1980년대 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기술 독립을 이루어서 오고 있고, 스위치라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수입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교환이 왜 필요한가는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동네 예를 들어 뭐 전화기가 N 대 있다. 그렇죠? N 대의 전화기가 있다. 그럼 걔네들을 연결할 때 이게 전부 다 각 집이 각각 선을 써가지고 연결하게 하면 당연히 이게 몇 개가 필요합니까 이거?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니까 오더 오브 n 스퀘어가 필요하죠.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는 2분의 n 곱하기 n-1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기 수가 늘어나는 그 n 이게 증가할 때 n 스퀘어로 그것의 제곱으로 이제 선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 누구도 이런 돈은 없고 저렇게 선을 깔다 보면 난리가 나겠죠. 온 도시가 저 선으로 다 뒤덮이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위치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하는 이렇게 연결했다 저렇게 연결했다 여기다 이제 그 스위치를 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하면 이렇게도 연결해주고 이렇게도 연결해주고 이렇게도 연결해주고 이렇게도 연결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이 이제 스위치 원리고 제가 여러 번 비유했던 것 같은데 뭐 찾길로 비유한다 그러면 인터섹션 즉 교차로가 된다. 그것이 바로 스위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스위치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기술로 기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킷 스위치드 네트워크이고요. 두 번째는 패킷 스위치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전 기술, 올드 기술이고, 요게 이제 신기술이라 봤자 사실은 50년 이상 된 기술이니까요. 뭐 신기술이라는 이름이 좀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상대적으로 서킷 스위칭보다는 좀 새로운 기술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현재 우리가 쓰는 인터넷,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요 전화 네트워크도 아주 일부분만 아날로그로 남아있다고 했죠. 그 아날로그로 남아있는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집 전화에서 전화국까지 고선은 아날로그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빼고는 다 디지털로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부 다 디지털로 되면서 대부분의 기술들이 패킷 스위칭으로 돌아서고는 있어요. 인터넷이 대표적인 케이스고 전화망도 일부는 이제 패킷 스위칭을 일부가 아니라 이동통신망 같은 경우는 확실히 패킷 스위칭을 씁니다. 그런데 기존의 전통적인 전화망은 아직도 서킷 스위칭을 써요. 이 말이 아날로그로 동작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 두 가지는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집 전화기가 아날로그 시대에 이제 태어난 기술이고 그 아날로그 시대에 또 서킷 스위칭을 써서 그죠? 아까 벽면에 앞에 앉아갖고 교환수가 이리 꽂았다 저리 꽂았다 해주는 그런 수동 교환을 통해서 전화가 걸렸던 그 기술을 함께 썼기 때문에 그 둘이 짝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킷 스위칭을 하면서도 디지털을 쓸 수가 있고요. 당연히 디지털이니까 패킷 스위칭도 할 수가 있고 패킷 스위칭이 이제 디지털 기술로는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서킷 스위칭이 곧 아날로그는 아니다. 아날로그 통신은 사실 요즘 거의 안 남아 있고 뭐에만 남아 있나요? 무선 통신에만 쓰죠. 무선 통신. 무선 통신은 어차피 아날로그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왜냐? 밴드 패스 채널밖에 공급을 못 하거든요. 그죠? 넓은 밴드,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론적으로 필요한 그 넓은 밴드를 제공 못 하기 때문에 디지털은 안 되죠. 신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통신을 하게 되는데 유선 통신에서는 아날로그가 남아 있는 부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집 전화에서 전화국까지 그 구간 하나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되었습니다만 전화는 여전히 서킷 스위칭이라는 기술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은 디지털 시대이고 당연히 패킷 스위칭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이 패킷 스위칭의 대표 주자. 그리고 서킷 스위칭의 대표 주자는 전화 네트워크. 전화. 그리고 이동통신은요. 이동통신은 무선 구간,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마트폰부터 가끔 지나가다 보면 조그만 나지막한 빌딩 위에 이렇게 삐죽삐죽 안테나 많이 달려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무선이고 그 유선 구간, 거기에서부터는 유선 구간인데 그 유선 구간에서는 걔도 패킷 스위칭을 씁니다. 그러니까 서킷 스위칭은 어디만 쓴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유선 전화의 그 내부 즉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전화국 스위치까지는 아니고 거기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디지털이지만 서킷 스위칭을 쓰는 그런 기술이 됩니다.
뭐 우왕좌왕했네요. 시간을 꽤 소모를 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 스위치라고 하는 그 기기의 내부까지 우리가 들여다보는 그런 챕터가 되겠어요. 이걸 자꾸 집어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오브젝티브는 넘어가고요. 뭐 스위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트워크란 연결된 일군의 디바이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디바이스를 가지게 되면 걔들을 어떻게 연결할 건가가 이제 문제가 된다. 이제 요체는 뭐냐면 어떻게 원투원 커뮤니케이션, 어떤 임의의 한 디바이스가 또 다른 임의의 디바이스에게 연결해서 통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진 해결책은 스위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노드를 모든 다른 노드에 연결하는 그것 아닌 그 대안으로서 스위칭을 우리가 쓰죠. 그것은 뭐 이미 전화 네트워크의 초기에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100년 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원칙입니다. 스위치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즉 스위치를 사용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a series of interlinked nodes, 일련의 서로 상호 연결된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 그 연결하는 부분에 스위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말이 복잡한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여기 이제 통신하려고 하는 기기들이, 이게 컴퓨터일 수도 있고 네모박스들이 뭐 전화기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을 연결할 때 여기 보면은 풀 메쉬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모든 노드가 모든 다른 노드에 연결된 형태는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X자 두 손 모은 것 같은 이상한 이런 박스들인데 이게 스위치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뭐 이렇게 X로 그냥 치기도 하고 여기서처럼 약간 위가 긴 뭐 이렇게 치기도 하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교차하는 모양을 가진 기기가 바로 스위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필요에 따라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세 가지의 이제 스위칭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서 두 가지 얘기했었는데요. 뭐 서킷 스위칭, 패킷 스위칭, 그리고 여기서는 한 가지 더 얘기했는데 메시지 스위칭인데 이거는 뭐 이제 안 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메시지 스위칭을 잊어버리시면 되고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서킷 스위칭과 패킷 스위칭. 패킷 스위칭은 또 두 가지로 더 이제 세분되는데요. 첫 번째가 버추얼 서킷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어프로치예요. 이 인터넷이 바로 이 데이터그램 어프로치를 취한 것이에요. 그래서 서킷 스위칭, 패킷 스위칭이 있고, 패킷 스위칭은 버추얼 서킷과 데이터그램 이렇게 나뉜다 하는 거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TCP/IP는 지금 이 코스에서 배우는 것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방금 얘기했던 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그냥 신경 끄시고요. 그래서 서킷 스위칭과 패킷 스위칭으로 나뉘고, 패킷 스위칭은 버추얼 서킷과 데이터그램으로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인 서킷 스위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킷 스위칭은 여기 나온 대로 그 물리적인 링크들로 연결된 스위치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두 개의 스테이션, 여기서 뭐 앞에서 노드라고도 불렀고 디바이스라고도 불렀는데 뭐 전화기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스테이션들 사이의 연결은 dedicated path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dedicated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전화를 연결했잖아요. 두 전화기를 연결을 했다라고 치면 그 두 전화기 사이의 전화선은 exclusive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두 전화기 사이에서 쓰이는 전화선은 다른 통화를 위해서는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선이 마치 전용선인 것처럼 그 순간에는, 연결된 순간에는 걔들만 쓰는 것이지 그걸 누가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유하는 그럼 뭐 그 대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데 예, 맞습니다. 만약에 공유를 하게 되면 그것은 패킷 스위칭이 됩니다. 물론 이제 공유
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패킷 스위칭이 요 상대편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서킷 스위칭에서는 그야말로 두 통신하는 기기가 이렇게 회로가 딱 연결된 것처럼 아주 익스클루시브하게 자기들만 쓰는 그런 전용 통신선이 생긴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뭐 비유하자 그러면 글쎄요, 차가 달려갈 때 어느 한쪽으로 이제 그린 라이트가 들어오면 녹색 신호등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자기 길인 것처럼 그렇게 싹 지나가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인터섹션은 자기 길은 아니죠. 또 신호가 바뀌면 반대 가로지르는 트래픽이 또 쓰는 것이니까 원래 자기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연결된 그 순간에만은 그래도 자기 것처럼 그냥 쓰는 거죠, 편히. 그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각 링크는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FDM이나 TDM의 한 슬롯, TDM 같으면 한 슬롯, FDM 같으면 한 주파수를 사용해서 이와 같은 전용이라고 하는 환상을, 일루전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지금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서킷 스위치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A와 M이라는 기계가 지금 통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짙은 붉은색 그 화살표가 path라고 해서 통신 경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를 이제 나타낸 것이고, 이 연결을 위해서는 사실 스위치가 몇 개가 지금 인볼브가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스위치, 4번 스위치, 3번 스위치가 연결이 되어서 내부를 정확하게 이놈이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할까요? 이 경로가 생기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서로 원래는 하는 자원인데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돼서 일로 들어올 수 있겠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 스위치에서 설정이 이 순간 되는 것이죠. 각 스위치에서 이 스위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었다 저렇게 연결되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A와 M이 통화하는 동안 혹은 데이터를 교환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가 통화가 끝나면 또 다른 통화를 위해서 또 다른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렇게 이게 지금 좀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포인트로 할게요. 쓰려고 하니까 뭔가 자꾸 부작용이 생겨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 하면 이 연결 지점을 바꿔서 이렇게 연결하는데 또 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을 서로 바꿔가면서 스위치가 순간순간 서로 다른 통화들을 위해서 자원을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요게 이제 제가 말했던 그 교환수 분이에요. 옛날처럼 보이죠? 이분이 이제 여기 요 각각의 구멍들이 보일 텐데 이 조그만 구멍들이 다 가입자 전화기와 연결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구멍 하나가 이를테면 뭡니까? 요런 구멍 하나인 거죠. 요 선이 여기 매달린 이런 구멍.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간단한 예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1번 전화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어디랑 전화하고 있느냐, 7번 전화랑 전화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하고 있는데 이때 여기는 지금 FDM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림으로 대략 살펴볼 때 이 반쪽은 이 통화, 그죠? 이 통화가 여기 들어가고 또 이 통화는 여기 들어가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FDM 하고 있다는 걸 알겠죠, 여러분? 물론 이제 여기가 0이냐 8이냐 이건 숫자는 좀 부정확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미 전기선이면 이제 뭔가
숫자가 바뀌어 있을 텐데 하여튼 뭐 이거는 대략 그린 거니까 이렇게 주파수 대역에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FDM을 하고 있다. 이거 뭐겠어요? 이거 우리가 봤죠 앞에서 이 먹스고 이게 디먹스죠.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 여기서 이제 FDM입니다. 이거 아날로그 시대니까 FDM이 뭐예요? 아날로그 기술이죠. 아날로그 시대에 썼던 기술이고 아날로그 기술이 FDM과 WDM이 있는데 WDM은 아날로그 기술이지만 현재 이제 옵티컬 파이버에서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고요. 지금도라고 말하기는 좀 이상한 것이 왜냐하면 이제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TDM이면 디지털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는 사실은 디지털로 FDM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TDM을 하거나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또 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를 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앞에서 이제 안쪽까지 이렇게 뭐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뭐 스위치를 좀 약간 더 앱스트랙트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4x8 그러니까 4x8이 뭐냐면 입력이 4개, 출력이 8개 그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입력이 4개는 이제 이렇게 들어온 입력 4개라는 뜻이고요. 입력이 4개 들어와서 왜 8이냐? 왜냐하면은 이것이 로컬 쪽으로 나가는 4개와 저쪽 건너 동네 쪽으로 나가는 이제 4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넷 합치면 지금 총 아웃풋이 8개의 포트를 가지고 있어요. 입력 포트는 4개인데 왜냐하면 우리 동네로 거는 전화가 있을 것이고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로 거는 전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4x8 스위치다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우리가 그래서 4x8 스위치를 그건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토이 이그젬플을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먼 동네로 갈 때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T1 라인을 쓴다든가 해갖고 이제 멀티플렉싱을 해서 먼 동네로 가는 그런 전화 통화들을 여기다 묶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BPS가 나오잖아요. 벌써 이게 무슨 뜻이에요? BPS다. bits per second 뭐예요? 이거 디지털이죠. 예, 디지털이죠. 벌써 아날로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디지털. 글씨가 엉망인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44 그때 뭐 했어요 이거? 예? 어떻게 해서 이걸 멀티플렉싱 한 거죠? 디지털 TDM이죠. TDM.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서킷 스위칭에 여러 가지 FDM을 앞에서 봤었고, 그죠? 또 TDM도 쓰고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이게 결국 지금 여기 컴퓨터가 매달려 있는 것이니까 이제 당연히 디지털이지만 전화가 매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TDM을 쓰기도 하고 또 이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킷 스위칭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서킷 스위칭을 쓰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컴퓨터들이 이렇게 서킷 스위칭을 쓴다? 이것도 웃긴 얘기 같아요. 서킷 스위칭 쓰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들은 지금은 뭐 써요? 인터넷을 쓰죠. 인터넷은 서킷 스위칭을 안 씁니다. 인터넷은 데이터그램 방식을 쓰고 그 중에 그 데이터그램 방식은 패킷 스위칭의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들은 패킷 스위칭을 쓴다. 이 같은 서킷 스위칭을 쓰지 않는데 지금 여기 전화기를 차라리 넣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뻔했어요. 컴퓨터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았습니다. 아마도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요즘은 전화도 이 안쪽은 다 디지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전화에서 스위치까지는 아날로그이지만 이 안은 다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컴퓨터를 넣은 건 매우 부적절하다. 전화기를 하는 게 좋다. 그냥 컴퓨터들은 패킷 스위칭을 쓰니까 서킷 스위칭을 쓰지 않습니다. 전화기가 나은 예가 되겠어요. 자, 서킷 스위칭에서는 우리가 이제 전화 네트워크, 특히 이제 우리 유선 전화가 또 그러하고요. 또 이동 통신을 쓰는 우리 그 이른바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전화를 할 때는 서킷 스위칭 원칙을 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카톡을 한다든가 인터넷을 본다든가 SNS를 한다든가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이것은 전부가 다 뭘까요? 원래 패킷 스위칭인데요. 그러나 이제 전화 네트워크의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전화 네트워크에서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그 이제 배후에 뭐 또 서킷 스위칭적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않기로 하겠고요. 일단 그 이동통신 전화 말고요. 그냥 유선 전화로 제가 국한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선 전화에 지금 서킷 스위칭을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그 서킷 스위칭에서는요. 세 가지의 동작을 순서에 따라 하게 됩니다. 이 바로 나와 있는데 커넥션 셋업, 데이터 트랜스퍼, 그리고 커넥션 테어다운 이걸 하게 되는데 이거 여러분이 이미 익숙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화를 해봤기 때문에 전화 네트워크가 서킷 스위칭 네트워크이죠. 그러니까 전화 걸 때 여러분 그냥 바로 전화기에다 대고 냅다 이야기하지 못하죠. 예? 맨 처음에 뭘 해야 되죠? 예, 여러분 막 번호를 눌러가지고 어떤 전화 번호를 입력을 해서 전화를 걸잖아요. 예, 그 전화 거는 단계가 이 커넥션 셋업이에요. 그럼 내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커넥션 셋업이냐? 아니요. 여러분의 손가락은 이 커넥션 셋업을 트리거하기 위한 입력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커넥션 셋업은 전화 네트워크 안쪽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의 폰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거기에 그 커넥션 셋업에 필요한 정보만을 입력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입력을 받아서 전화 네트워크가 이른바 커넥션, 즉 여러분과 여러분이 지금 전화를 걸고 있는 친구 사이의 길을 만들어 줘야 돼요. 아까 길 얘기했잖아요. 이 길 얘기했잖아요. 이런 길 얘기, 그죠? 예, 여기서도 또 뭐 길이 그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길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 알겠죠. 그 앞에서 좀 더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길을 경로 요거 만들어주는데 여기서도 연결을 적당히 해줘야 되고 여기서도 연결을 해줘야 되고 여기서 맞는 그 포트끼리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이것을 사람이 앉아서 하면은 어디 있어? 아까 사람 어디로 넘어갔어요? 예, 사람이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아까 애트리에서 전전자식으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에릭슨의 반전자식을 썼다고 했고 사람이 하든 기계가 하든 그 연결을 이리 뺐다 저리 꽂았다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커넥션을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내가 어디를 전화를 거는지를 알아야 전화 네트워크가 그리로 연결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하는 주소가 바로 전화번호입니다. 난 요 전화번호가 뜻하는 사실은 전화국의 스위치 포트로 연결해줘 이 말이에요. 스위치 포트까지만요? 예, 거기까지만 연결하면 돼요. 왜요? 각 스위치 포트 하나하나는 여러분의 전화선과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의 집 전화까지 쭉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연결을 해주는 작업이 커넥션 셋업이에요. 두 번째로 연결이 되고 나면 드디어 여러분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의 친구와 데이터 트랜스퍼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전화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대화를 보내건 아니면 그 이제 예전에 이제 전화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데이터를 마치 음성의 한 형태처럼 바꾸어서 이렇게 사기를 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 트랜스퍼건 인포메이션 트랜스퍼건 이때 연결이 되고 나면 이제 하고 싶었던 그 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커넥션을 끊어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그 연결을 할 때 필요한 이 스위치 상의 이 연결들, 그죠? 이 연결들 이런 연결들은 임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끊어야 돼요. 이걸 끊어줘야 이제 다른 연결이 이를테면 인터섹션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점을 예를 들면 이렇게 연결하는 데 쓴다든가 그래서 요 지점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다 썼으면 이제 다시 내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끊어주는 과정이 커넥션 테어다운이에요. 전화로 이제 전화에서는 어떻게 유선 전화에서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행업을 하게 되면 즉 행업 전화기를 그 전화 훅에다 거는 것이죠. 행업 그걸 통해서 딸깍하는 신호가 그 아날로그 구간을 통해서 딸깍하는 소리가 스위치로 전화국의 첫 번째 스위치로 전달되면서 행업이 되면 딸깍하는 소리가 가서 아날로그 신호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끊어졌구나. 이 사람 끊었네. 하고서 이제 여기서 연결되었던 모든 스위치 상의 이런 스위치 상의 자원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회수해서 다른 쪽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포인터가 엉망인데
노출 3네. 예, 그래서 세 단계다. 세 단계. 커넥션 셋업, 그 다음에 데이터 트랜스퍼, 그 다음에 커넥션 테어다운. 이걸 꼭 거쳐야 한다. 커넥션 서킷 스위칭에서는 이 세 단계가 꼭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서킷 스위칭이 다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예 전용선 같은 기분을 주잖아요. 그 순간 연결되는 거는 나만 쓰죠. 그러니까 내가 뭐 그걸 어떻게 쓰든지 간에 남이 뭐 간섭도 못하고 공유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좋아요. 속도도 빠르고 지연도 없습니다. 예, 나를 위한 전용 도로를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스포츠카 뭐 람보르기니 뭐 부가티를 탔다고 하더라도 한국 도로에서 참 차가 아깝죠. 예? 계속 신호에 걸리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 내가 도로를 완전히 세를 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순간에는 마치 무슨 저 대통령 출동할 때처럼 이렇게 신호등까지 다 경찰이 조절하고 그냥 공항까지 그냥 한 번에 막히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 이게 전용선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남들은 전혀 못 쓰죠. 예. 그래서 대통령 지나가고 나면 이제 거기 풀어주죠, 경찰이. 그런 것처럼 나 혼자 써서 좋기는 한데 지연이 없어요. 내가 대기를 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달리면 되는데 문제는 이 효율입니다.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것은 효율. 이 서킷 스위칭이 다 좋은데 이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나만 쓰는데 내가 잘 쓰면 다행인데 안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전화 걸어가지고 예를 들어 뭐 한동안 양쪽 사람이 무슨 이유로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데이터 트랜스퍼 단계에서 이거 데이터 트랜스퍼 단계에서 데이터가 오고 가지를 않으니 이거 남이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못 써요. 이게 서킷 스위칭이기 때문에 전화선 연결해 놓고 내가 안 쓰면 안 쓰더라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닌 거죠. 나만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죠? efficiency가 떨어져요. efficiency가. 예. 그래서 패킷 스위칭에서는 사실 이제 이 측면이 되게 좋아집니다. efficiency가 높아져요. 내가 안 쓰면 당장 다른 사람이 씁니다. 물론 뭐 내가 쓰고 싶어도 못 쓸 때도 있어요. 패킷 스위칭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이 서킷 스위칭에서는 나는 내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 거니까. 이 순간만은 나의 전용선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만 내가 그걸 100% 활용하지 않으면 활용하지 않는 부분만큼은 효율의 저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효율의 저하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efficiency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efficiency는 떨어지는 반면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딜레이는 굉장히 작다. 왜? 그 순간 나만을 위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대통령이 공항 갈 때 한 번도 안 쉬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달려버리는 것처럼 딜레이 없이 그냥 쭉 갑니다. 연결돼. 여기 기차 이렇게 하면 지금 기차선이 이렇게 연결됐다가 이렇게 연결됐다가 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연결된 상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데 전혀 딜레이가 없죠. 여기 이 만나는 이 교차점을 지나지만 거기서 내 쪽으로 연결돼 있다면 나는 전혀 무리 없이 그냥 여기를 그냥 지나가 버리죠. 딜레이 없이. 그런 이제 딜레이가 낮다 하는 그런 장점이 서킷 스위칭에 있습니다. 연결되었다면. 그래서 여기 이제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 이 아까 세 가지 페이즈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커넥션 셋업, 그 다음에 혹은 뭐 커넥션 이스타블리시먼트라고도 합니다. 커넥션 셋업이 있고 커넥션 셋업 어디 있어요? 여기가 커넥션 셋업이요. 연결하자. 그러면 이쪽에서 그러자. 그러면 그게 여기까지 오면 이제 커넥션이 연결이 된 거예요. 이미 그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요 연결합시다 하는 연락이 여기 닿으면서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여기서 필요한 연결을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그러자 하면서 이게 여기서 완전히 확정이 되고 또 오면서 이거 확정시키고 이렇게 해서 옵니다. 그래서 연결하자 그러자 이거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스위치들이 다 셋업이 돼요. 길이 탁탁탁 이제 이 둘을 위해서 완전히 이제 그 익스클루시브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이제 서로 자유롭게 데이터 트랜스퍼를 할 수가 있고요. 다 쓰면 어느 쪽이 끊어야 될까요? A가 끊어야 될까요? B가 끊어야 될까요?
몇 장수맘이죠. 예. 여러분 전화하면 전화 건 사람이 끊어야 돼요? 전화 받은 사람이 끊어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먼저 끊으면 끊는 거죠. 내가 끊어도 끊어지고 제가 끊어도 끊어지는 거예요. 뭐 누가 끊는지 상관이 없고 여기서는 이게 B가 끊은 경우인데 끊자 그럼 이렇게 하면서 요 스위치에 셋업 없애버리고 또 지나가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전화 같으면 이게 행업, 아까 전화 끊는 행위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딜레이 문제입니다. 딜레이 하시면 여기서 일단 커넥션 셋업이 되고 나면요, 그 살짝의 딜레이, 그죠? 요 딜레이, 커넥션 하는데 걸리는 요 딜레이. 여러분이 전화하는 걸로 비유한다 그러면 전화를 이렇게 전화번호 톡톡 쳐가지고 통화 딱 눌렀을 때 뚜루뚜루 신호가 와서 저기서 딸깍 받는 게 그때까지가 커넥션 셋업 딜레이.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는 전혀 딜레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말하면 사실은 여러분의 친구의 귀까지 들어가는데 100ms도 안 걸립니다. 그냥 쫙 타고 나가니까 지장 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데이터가 중간에 스위치들은 아까 대통령 공항 갈 때 각 길목에서 경찰들이 교통 통제하고 있는 것 같이 아무 막힘이 없이 쭉쭉 통과합니다. 그래서 딜레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점이 이제 좋은 점이죠. 효율은 떨어지나 딜레이는 작다. 굉장히 그 멈춤 없이 바로바로 진행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서킷 스위칭을 대강 우리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대척점에 서 있는 기술, 패킷 스위칭입니다. 이게 196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이 돼서 70년대에 드디어 이제 그 정착이 되고, 그 당시에 이 패킷 스위칭 연구가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으로 바로 이어지면서 현재 우리는 이 패킷 스위칭을 사용하는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패킷 스위칭은 서킷 스위칭은 아날로그 시대에도 쓰일 수 있고 현재와 같은 디지털 시대에도 쓰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인 반면에 이 패킷 스위칭은 철저하게 디지털 시대에만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아날로그 시대에는 패킷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패킷이 도대체 뭐길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는데, 패킷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죠? 비트들을 묶은 거예요. 비트들 0101 이런 애들을 일정 단위로 묶어 놓은 거예요. 여기 패킷이에요. 여기 패킷이에요. 그러니까 0101 요걸 갖다가 디지털 정보이니까 아날로그 시대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패킷 스위칭을 쓰는 네트워크에서는요, 이 패킷이라는 것을 단위로 스위칭을 해요. 아까는 서킷 스위칭에서는 단위가 뭐가 되느냐? 그냥 대화 단위죠. 내가 전화 걸어서 내 전화 끝나기까지 그 단위로 스위칭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다 끝나야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친구까지 쭉 선이 연결되는 그 선상의 여러 개의 스위치에 우리를 위한 그 연결들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아까 이 어떤 여자분께서 벽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꽂아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뽑히기까지, 그렇게 뽑히기까지 내 거죠, 끝까지. 그러니까 스위칭은 내 통화가 끝나야 다른 사람의 통화로 이어질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철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내가 철수한테 전화를 하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철수에게 전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 철수의 집 전화 포트를 내가 내 전화기로부터 흘러간 그 전화선 그 끝에 달려 있는 플러그를 교환수가 철수 집의 그 플러그에다 그 포트에다 꽂아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제 통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통화가 끝나야만 이제 스위칭이 일어나서 다른 통화로 연결할 수가 있겠는데, 패킷 스위칭은 훨씬 짧은 그런 어떤 스위칭 시간을 가져요. 뭐냐면 패킷 단위이기 때문에 패킷을 얼마나 빨리 전송하느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몇 나노세컨드 단위로 스위칭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현재 인터넷의 가장 중심부에 놓인 라우터들에서는 몇 나노세컨드 단위로 패킷들이 스위칭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게 스위칭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패킷의 크기가 굉장히 그런 아주 미세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 1500바이트 이렇게 되는 패킷들이 주로 인터넷에서 많이 쓰이는데 그 놈들을 처리하는데 몇 나노세컨드밖에 안 걸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단위로
이게 짧게 끊어서 스위칭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우리 도로로 비유자 그러면 차 한 대가 예를 들면은 뭐 1500바이트짜리 패킷이다 그러면 차 단위로 신호등이 빨강색, 파랑색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는 훨씬 긴 줄로 2분마다 바뀐다든가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차 단위로 신호가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저 차 일로 와 통과. 그리고 저쪽에서 오는 저 차 통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 단위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교차로가 작동한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패킷 단위로. 인터넷에서요. 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패킷 스위칭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데이터그램, 두 번째가 버추얼 서킷, 뭐 혹은 첫 번째가 버추얼 서킷, 두 번째가 데이터그램,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튼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그램이고 이 데이터그램 방식을 우리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조어였습니다. 지금 더 이상 신조어가 아니지만 데이터와 그램의 이제 합성어인데 그램은 텔레그램의 그램이에요. 텔레그램 여기 지금 밑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전보죠, 전보. 전보. 굉장히 짧은 그 메시지 길이 제한이 있는데 되게 짧은 메시지였어요. 왼쪽은 2차 대전 당시에 웨스턴 유니언 이라고 하는 그 전보 회사가 있었거든요. 전장이 유럽에 있으니까 이제 그 해저 케이블을 타고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뭐 누가 전사했습니다. 그럼 전사 통보서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보내지고 그것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 가족에게 전달하고 했던 거죠.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슬픈 소식이에요. 누군가 전사했다는 소식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짧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이제 전보였어요. 오른쪽도 우리나라가 쓰던 전보 형식인데 역시 글자 제한이 있고요. 되게 짧아요. 여기는 무슨 그 누가 영전했다고 축하하는 전보네요. 예, 여기는 이제 기쁜 소식이네. 이쪽 오른쪽은. 예, 그래서 이렇게 짧은 것이 전보였는데 이 데이터그램도 사실 짧아요. 뭐 아까 1500바이트 패킷 사이즈 얘기했습니다만 그 우리가 인터넷에서는 데이터그램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패킷인데 별명이 데이터그램이에요. 예, 그래서 이 데이터그램이 짧은데 그리고 짧을 뿐 아니라 되게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그램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물어볼 텐데 사실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해야 알아요, 여러분. 예. 하여튼 여기 그 영어로 지금 강의 자료 된 거 한번 읽어볼까요? In a datagram network, 데이터그램 네트워크에서는 each packet is treated independently of all others. 모든 패킷이 모든 다른 패킷과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존재로 취급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조그만 사진 한 장에서 1.5MB짜리 사진 한 장을 찍었어요. 폰캠으로 찍었어. 그래갖고 이걸 어떤 인터넷으로 보내요. 그러면 150만 바이트짜리 사진이니까 이거 1500바이트짜리 아까 패킷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쓰인다고 그랬으니까 대략 몇 패킷 정도로 이게 잘라질까요? 1000패킷 정도로 잘라지죠. 이것은 한 사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패킷들 1000개는 서로 연관이 없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잘라지면 첫 번째 조각, 두 번째 조각 이렇게 쭉 순서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데이터그램으로 만들어져서 이 패킷들 1000개가 인터넷을 통과할 때는 인터넷은 이들 각각을 별도로 취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 앞이구나, 넌 뒤구나 이런 거 전혀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앞에 너 어디가 이거 봐가지고 아까 패킷이면 어떤 패킷이 뭐 어디 이메일을 통해서 지금 어디 뭐 스미스라는 친구한테 한다 그러면 그 친구의 IP 주소 보고서 글로 보내고 그 다음 패킷 왔는데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얘가 그 지금 방금 떠난 그 패킷의 바로 뒤에 그 사진의 그 다음 부분이라는 것을 네트워크는 알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너 어디가? 다시 똑같은 질문 던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앞에 간에 따라가 뭐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앞에 패킷, 뒤에 패킷이 각기 뿔뿔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원칙적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아주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독립적이다 하는 뜻이 여기 이제 이 말입니다. Independently of all others. 연관을 짓지 않는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관된 데이터고 그것을 묶어서 조립해야 다시 사진이 나올 텐데 네트워크 안쪽에서는 전혀 그런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Even if a packet is part of a multi-packet transmission, 방금 그 얘기예요. 여러 개로 잘라진 multi-packet transmission의 한 일부라고 하더라도 network treats it as though it existed alone. 그 데이터그램 하나하나는
그냥 혼자 따로 홀로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한다. Packets in this approach are referred to as datagrams.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접근 방식에서 이제 다루어지는 패킷들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그램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인터넷에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한데 가끔은요 1, 2, 3, 4번 이렇게 뭐 멀티 패킷 트랜스미션을 해서 사진을 뭐 4조각을 내 가지고 패킷 하나하나로 바꿔서 전송하고 있다라고 할 때 1번은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요런 길을 따라 요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아이고 4번이 왜 먼저 나와? 이건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네요. 이거 순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1번 갔으면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 그 다음 4번이어야 되는데 1번 다음에 뭐 4번이 가도 지금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왜냐면 인디펜던트 하니까. 그 4번은 아까 1번인가요? 2번이었나요? 걔는 이렇게 갔잖아요. 4번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또 뭐 이렇게 가고요. 마지막으로 2번은 또 이 길로 가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혀 어떤 원칙도 위배한 것이 아니에요. 데이터그램 네트워크는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데이터그램 네트워크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끔 예를 들 비유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일에 제가 아주 예전에 그 지금 제 특수부대 예전에 공수부대라고 불렀는데 특수부대로 간 어떤 아는 형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에 집결 이렇게 딱 명령 주고 출발시킨대요. 그러면 각자 뿔뿔이 흩어져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량도 안 준대요. 그래서 이제 각자 산으로 간 놈은 뭐 산에 가서 산딸기 뭐 산열매 이런 거 모아가지고 그 특수부대 고위에 그 바지에 주머니 많은 바지 알죠? 거기다 막 채워 넣어가면서 그거 먹어가면서 밤새껏 가고 어떤 친구들은 뭐 도로를 따라가고 해서 뿔뿔이 간다고 해요. 근데 그 약속한 그날에 가보면 신기하게도 거기에 머리들이 하나 둘 튀어나오면서 다 어디든 가서 기어 나온답니다. 그래서 딱 모인대요. 그처럼 뿔뿔이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in principle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데이터그램 네트워크의 특징인데 실제로 그러하냐? 그러진 않아요. 출발한 대로 개미처럼 줄지어서 쭉 같은 경로로 갑니다. 그러나 가끔 인터넷에서 라우팅이 잠깐씩 틀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앞선 패킷이 긴 길을 돌아가서 뒤서기도 하고 순서가 뒤집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다른 길을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같은 길을 줄지어 가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도착할 때는 1, 2, 3, 4로 출발한 놈들이 1, 4, 3, 2로 도착할 수도 있다. 순서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가 그러하냐? 실제는 대부분 마치 그 뭐죠? 기차놀이 하듯이 졸졸졸졸 쫓아간다는 거죠. 데이터그램 네트워크에서는 그럼 이제 각 그 스위치에 해당하죠. X표가 여기 보이죠. 이건 이제 인터넷 같은 네트워크에서는 이걸 갖다가 스위치라고 안 부르고 라우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라우터에서 아까 얘기했죠. 너 어디가? 이거 물어본다 그랬죠. 그래서 그 어디가 할 때 보는 주소가 IP 주소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IP 주소 대신에 이제 교과서니까 IP 주소를 적은 것이 아니라 이제 아주 일반화 시켜가지고 어떤 숫자, 어떤 목적지를 뜻하는 주소 값인 어떤 뭐 네 자리 숫자가 있다고 치고요. 그것이 있으면 이 기계는 너 어디가 물어봐서 너 그럼 이쪽 구멍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이 테이블 누가 만들어줬느냐? 이게 복잡한 얘기인데 인터넷 프로토콜 혹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누가 만들어줬어요? 이거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주체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만들어줬어요. 이 스위치가 스스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어떤 만들어주는 주체가 있다는 것만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이 테이블에 따라서 이 지령에 따라서 이 라우터는 아주 단순 작업만 해요. 1, 2, 3로 간다고? 그럼 1이 나가. 이거죠. 어디로 들어왔든지 간에 4150으로 간다고? 너 2번으로 나가. 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일 수 있겠어요. 9130이라고 3번으로 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겠고. 이렇게 이제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그램 네트워크는 패킷 스위칭을 하는데요. 패킷 스위칭 할 때는 아까 서킷 스위칭에서 하는 조금 다른 딜레이의 어떤 그 양상이 나타나요. 자, 여기 보면 A에서 B까지 간다고 할 때요. 일단 뭐가 안 보이죠?
예, 커넥션 셋업이 안 보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스위치에 셋업을 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이렇게 오게 닿았을 때 아까는 커넥션 셋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 길을 다 여기 철사를 연결해서 제가 비유하는 겁니다. 철사는 비유입니다. 예, 전선을 연결하듯이 연결해 버렸으니까 오면은 뭐 여기서 어리둥절 어디로 가야 돼 좌우를 둘러보고 이런 거 없어요. 예, 연결해 놨기 때문에 아까 기찻길 연결해 놓은 거 봤잖아요. 쭉 통과합니다. 그냥 전선 연결해 놓듯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쭉 통과 해서 B까지 쭉 가버리죠. 근데 그 연결은 누가 만들었어요? 예, 커넥션 셋업이라는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여기는 커넥션 셋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 패킷이 전달될 때와는 별도로 완전히 다른 시간에 미리미리 라우팅 프로토콜들이 여기다가 아까 이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테이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전제할게요. 있다고 전제하고요. 그래서 커넥션 셋업은 없고요. 이제 패킷이 이렇게 짧은 단위로 패킷이 잘라져서 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다음 것도 쫓아오겠죠. 이렇게 다음 것이 쫓아오겠죠. 또 다음 조각들이. 첫 번째 조각인 패킷이 여기 도착했을 때 여기서 뭐 해야 되나요? 그냥 통과가 안 돼요. 이거 그냥 통과를 유식한 말로 컷스루라고 합니다. 컷스루. 이거 이제 전공 용어인데 컷스루가 안 돼요. 왜냐? 얘는 이 전선이 연결된 것 같은 마치 전선이 연결된 것 같이 그냥 쭉 흘러가야 되는 신호가 아니라 이게 아날로그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이죠. 그냥 쭉 흘러가는 거죠. 전기가 좀 잠깐 기다려봐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그건 서킷 스위칭 얘기니까 여기는 패킷 스위칭이니까 오면은 일단 얘가 신호 형태로 그냥 계속 지나갈 수가 없어요. 서킷 스위칭에서처럼 신호 형태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배웠던 뭐예요? 라인 코딩 거쳐서 신호가 돼서 이쪽으로 흘러왔다고 할 때 쭉 타고 왔다고 할 때 여기서 다시 라인 디코딩을 거쳐서 다시 010101 1010 이 비트들로 다시 환산돼야 돼요. 일단 다시 이제 비트들이 됐죠? 그리고 나서 무슨 단계 거칠까요? 요 단계 거쳐야 돼요. 자, 비트들 중에는 앞부분에 목적지 역할을 하는 비트들이 있어요. 그게 1, 2, 3, 2 뭐 이런 걸 뜻하는 비트들이 이걸 봐야 돼. 이걸 보고 테이블을 읽어야 돼. 1번으로 나가래. 그럼 1로 나가야 되죠. 나가면서 뭐 해야 될까요? 라인 코딩 해. 라인 코딩. 다시 비트였으니까. 다시 비트가 되어버렸으니까. 여기서 비트로 출발해서 신호가 돼서 여행을 신나게 하다가 다시 여기 와서는 다시 비트가 됐으니까 다시 라인 코딩 해야 돼. 나가라고 하는 구멍으로 나가면서 다시 라인 코딩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요. 이것이 매 라우터마다 반복되는 작업이에요. 예, 반복되는 작업을 하는데 매번 그래서 무슨 시간이 걸리느냐. 자, 여기서 다시 라인 디코딩해서 디지털 데이터가 되었다가 다시 이제 그 라우팅 테이블을 룩업을 하고 그죠? 그것도 걸리는 시간이에요. 룩업하고 나서 다시 라인 코딩 되어서 다른 구멍으로 나가는 그 일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요. 게다가 웨이팅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패킷이 와가지고 이 라우터에서 딱 도착했을 때 나만을 위해서 라우터가 딱 대기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제가 그림을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라우터에 지금 이렇게 지금 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라우터는 이 출입구가 많아요. 아남 로타리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난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가는 게 나만 아니야. 이렇게 들어와서도 가는 놈이 있고, 이렇게 들어와서도 가는 놈이 있고, 이렇게 들어와서도 가는 놈이 있고, 다 이걸 공유하는 거라고. 아남 로타리에서 내 차만 딱 가나요? 아니죠. 다른 차들 다 함께 몰려들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막 막히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줄 서야 돼. 줄 서야 돼. 줄 서야 돼. 그래서 이 줄 서는 타임, 이게 지금 웨이팅 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공 용어로는 이걸 큐잉 타임이라고 합니다. 큐잉 타임. 줄 서는 시간. 왜냐? 이 같은 아웃풋 쪽으로 다음 요 기계를 향해서 나가는 요 링크에 사실은 줄이 서 있어요. 줄이 서 있어. 그래서 줄이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여기 나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 어디서 대기하고 있을까요? 라인 코딩 줄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나 이제 나가야 돼. 그래서 빨리 나 선에다 실어줘. 그러면 저 라우터가 말하겠죠. 잠깐 기다려. 앞에 먼저 나가야 할 차들이 있다. 너는 뒷순서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게 웨이팅 타임입니다. 이것은 서킷 스위칭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대통령이 저기 공항 가듯이 경찰들이 딱 신호 통제해가지고 그냥
일사천리로 한 번도 안 쉬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서킷 스위칭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신호 다 지켜가면서 교통 막히면 교통 막혀서 내가 줄 서가며 가는 것이 패킷 스위칭입니다. 그래서 웨이팅 타임 거쳐서 다시 또 이제 드디어 여기서 이제 라인 코딩 시작되죠. 라인 코딩 시작 시점이 어디예요? 여기에 여기. 이게 라인 코딩 되는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라인 코딩 다 돼서 여기 마지막 비트까지 다 신호에 실려서 나갔어요. 여기서는 첫 비트가 나갔고, 그래서 비트들이 이렇게 나가서 다음에서 다시 라인에 디코딩 되고요. 첫 번째 비트부터 마지막 비트까지 라인 디코딩해서 비트들로 다시 살아나고, 여기서 기다리면서 줄도 서고 라우팅도 하고 해갖고 이제 기다리다가 드디어 여기서 라인 코딩 시작해서 쭉 첫 번째부터 쭉쭉쭉쭉 라인 코딩 돼서 마지막 비트까지 나가면 이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넥션 셋업 같은 거는 필요가 없는데, 또 커넥션 테어다운도 필요가 없어요. 커넥션 만들지를 않았는데 무슨 테어다운이에요. 그러니까 커넥션 셋업 없고 따라서 테어다운도 없는데 뭐가 걸리나요? 라우터마다 가가지고 다시 비트로 라인 디코딩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정보, 디코딩된 정보의 일부 비트가 어디로 가는 주소니까 라우터가 너 어디가 그러면 이제 그거 내면은 그걸 가지고 라우터가 테이블 쭉 찾아봐서 너 3번 포트로 나가야 되구나, 3번 쪽으로 가서 줄 서. 그럼 줄 서요. 그럼 줄이 다 돼서 내가 맨 앞이죠. 그럼 그때부터 라인 코딩 시작해요. 그럼 또 선에서 또 다시 비트였던 내가 다시 신호로 바뀌어서 이제 다음 라우터까지 쭉 가는 거죠. 요걸 반복하게 됩니다. 차이를 이제 대략 아셨어요? 그래서 토탈 딜레이가 이렇게 생기는데, 어느 쪽이 빠르냐? 당연히 서킷 스위칭 쪽이 빠르죠. 딜레이가. 그러나 서킷 스위칭은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효율이 문제라고 그랬죠. 효율이 문제.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좀 헷갈린 부분이 맨 마지막에 나오네요. 이게 뭐냐면 버추얼 서킷인데, 버추얼 서킷이니까 가상 회선 혹은 가상 회로 뭐 이런 것인데, 가상이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진짜란 뜻이에요, 아니에요?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진짜는 뭐예요? 이건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예요. 패킷 스위칭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다고 했고 버추얼 서킷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패킷 스위칭 방식이에요. 서킷 스위칭이 아니에요. 진짜 서킷 스위칭이 아니기 때문에 버추얼 서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추얼 서킷은 뭐냐면, 패킷 스위칭은 패킷 스위칭인데, 패킷 스위칭이 좀 서킷 스위칭의 좋은 점을 좀 갖다 썼으면 좋겠어. 그런 성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뜻에서 이런 놈이 이제 나온 거죠. 패킷 스위칭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서킷 스위칭을 흉내내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얘도 커넥션 셋업이 있고 테어다운이 있어요. 서킷 스위칭에서 빌려온 거예요. 이거 근데 왜 할까요? 이거 멋있어 보여서 할까요? 이거 커넥션 셋업 앤 테어다운? 그게 아니고요. 서킷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봐라, 중간에 기다리지 않아도 되네. 그죠? 그냥 쭉 컷스루를 할 수가 있네. 내가 만나는 스위치에서 거기서 뭐 너 기다려, 줄 서서 기다려 이런 말 안 들어도 되고 그냥 무조건 통과하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미리 커넥션 셋업을 통해서 자원을 예약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을 예약해서 컷스루가 되긴 하는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여전히 패킷 스위칭이라는 것입니다. 패킷 스위칭의 일종이라는 것이에요. 패킷 스위칭이기 때문에 뭘 피할 수 없느냐? 도착하면 거기서 라인 디코딩 되어서 다시 10100101의 형태, 즉 패킷의 형태가 다시 복원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너 줄 서서 기다려는 없지만 바로 이제 어느 쪽으로 나가세요 말 듣고 바로 나가면 돼요. 거기서는 기다리는 건 없어요. 그러나 다시 라인 코딩 되어서 신호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 자체가 그냥 그 스위치를 통과하는 서킷 스위칭과는 달라요. 패킷 스위칭은 신호로 가지를 못하고 다시 패킷, 즉 01011010 비트들로 환산됐다가 다시 또 신호로 나가는 요 단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패킷 스위칭의 숙명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웨이팅 타임, 다시 말하면 큐잉 타임은 없어요. 큐잉 타임. 엉망입니다. 큐잉 타임. 줄 서는 걸 큐하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에 가면 Q here 이런 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추얼 서킷 네트워크에서는 뭐 지금 여기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서킷 스위칭처럼 동작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패킷 스위칭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서킷 아이덴티파이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마치 주소 같은 역할을 하는 번호가 붙기는 해요. 패킷 스위칭인데도 불구하고 데이터그램 방식에서는 주소가 대표적인 데이터그램 방식이 인터넷이라고 했잖아요. 인터넷에서 IP 데이터그램 쓰거든요. IP. 그래서 IP니까 IP 주소를 달고 가요. IP 주소는 32비트나 됩니다. 굉장히 긴 그 주소 길이가 되고요. 이 주소가 이렇게 길므로 해서 그 완전 주소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만 보면 얘는 어디 가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얘는 어디 가는지 아는 애예요. 32비트 주소를 가지면. 그래서 우리가 thought experiment 옛날엔 도구로 얘기하거든요. 게당켄 experiment를 하면 사고 실험을 해보자고요. 무슨 말이냐면 사고를 치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실험을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 똑같이 생긴 패킷을요. IP 주소가 앞에 똑같은 IP 주소로 달려있는 패킷이에요. 그걸 오마하에 있는 어떤 라우터에서 출발을 시켰어. 그리고 목적지는 서울에 잠실운동장에 있는 라우터예요. 거기까지 가라. 그래서 쭉 와요. 미사일처럼 그 주소 하나 가지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찾아옵니다. 똑같은 패킷을 그런데 복사에다가 도쿄에서 출발을 시켜요. 그럼 길은 다르지만 걔가 여기 서울 종합운동장까지 옵니다. 또 그것을 아프리카의 뭐 팀북투 이런 도시에서 출발시켰어요. 예, 미사일처럼 여전히 그 종합운동장으로 찾아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 출발을 시키든지 그 주소는 완전하므로 출발지와 상관없이 미사일처럼 끝까지 찾아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이 Virtual Circuit Identifier는 마치 주소처럼 보이지만 그런 글로벌한 미닝이 전혀 없습니다. 뭐냐면 저건 완전 주소가 아니에요. 불완전 주소예요. 다시 말하면 한 링크, 이번 스위치에서 다음 스위치까지 가는 데만 도움이 되는 주소지 최종 목적지를 찾아가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저건 최종 목적지와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파란 글씨를 적어놨는데 Circuit Identifier is not address. 진짜 주소는 아니다. ID다. ID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터인데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극적극적 아무리 이 그림 쳐다보고 있어 봤자 깨닫지 못합니다. 뒤에 설명을 들어야 돼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버추얼 서킷 아이덴티파이어는 완전 주소인 이런 데이터그램에 쓰이는 주소와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고 되게 짧아요.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뒤에 나옵니다. 온 세상의 IP 인터페이스를 다 포괄할 수 있는 IP 주소는 32비트나 필요하지만 이 로컬한 의미만을 가지는 Virtual Circuit Identifier는 훨씬 짧아요. 그래서 아까는 뭐 상징적으로나마 뭐 어차피 실제 얘는 아니니까 뭐 네 자리 숫자 막 이랬었잖아요. 실제 IP 주소가 네 자리 숫자냐 그건 아니고요. 네 바이트죠. 32비트. 그런데 여기서는 VCI 보시면 일단 숫자의 규모가 좀 작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패킷 스위칭이니까 들어오게 되면 라인 디코딩 거쳐서 비트의 형태로 다시 이렇게 환원되었다가 거기에 무슨 주소 같은 정보를 가지고서 어느 구멍으로 나가야 되는지 결정하죠. 여기도 그런 테이블이 있습니다. 인커밍, 아웃고잉 이렇게 있고 포트가 인풋 포트입니다. 어느 구멍으로 들어왔는데 걔 머리 이마박을 보니까 그 14번이라고 쓰여 있어. 그러면 너는 3번 구멍으로 나가고 이마박의 숫자를 22로 바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놈은 이제 이놈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면서. 다음 번을 보니까 1번 포트에서 들어오는데 1번 포트에서 들어오는데 맞박에 77이라고 써 있어. 근데 나갈 때는 그럼 2번 포트에 41번으로 레이블 뭐라 그러지 이거?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수입해 가지고 뭐만 싹 갈아치워 뭐 태그 가리라고 하던가 여튼 게 근데 정확한 말이에요. 태그 가리가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VCI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태그라고도 부르거든요. 그 태그를 갈아요. 77번 태그가 붙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2번으로 내보내면서 41번 태그로 갈아줘요. 대체 왜? 라고 다시 여러분은 묻게 될 텐데 그거는 뒤에 가서 나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요. 어쨌든 그걸 거쳐서 얘는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런 작업을 하도록 이런
테이블을 누군가 만들어 줬어야 되겠죠. 역시 또 그 이제 뒤에 만드는 작업도 역시 뒤에 나옵니다. 재미있게도 이것이 여러분이 유선 전화를 걸게 되면 스위치에서 이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커넥션 셋업 당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앞에는 이제 아주 국지적인 아주 그 마이크로스코픽한 로컬한 뷰만 이제 나왔었는데, 그림에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이제 약간 더 글로벌한 뷰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어떻게 되냐면 지금 테이블들은 여전히 이제 기분이라고 할게요. 이라고 주어져 있다. 각 스위치의 이 테이블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만들었다, 누군가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얘가 이 컴퓨터에서 혹은 이 전화에서 출발했을 때 요 이제 버추얼 서킷에 해당하는 요 데이터들은 사실은 또 조그맣거든요. 데이터도 조그매요. 요 태그도 숫자도 조그맣지만 갑니다. 14번이에요. 1번 포트로 들어왔어요. 1번 포트로 돈 14번 여기 있죠. 걔는 3번 포트로 내보내면서 66으로 태그를 갈아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3번 포트로 나가면서 태그를 66으로 갈아 끼우고 갑니다. 3번 포트로 나가면 어디에 도달하게 되면 요 스위치에 도달하게 돼 있고요. 요 스위치에서 볼 때 66번 태그를 달고 1번 포트로 들어온 놈 여기 써 있죠. 그 놈은 2번 포트로 내보내면서 태그를 22로 갈아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여기서는 2번 포트로 들어오는데 22 태그를 단 녀석은 3번 포트 77번으로 태그 갈아서 3번으로 내보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이 남은 질문은 뭐냐? 도대체 이 테이블은 누가 만들어서 저렇게 A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이 스위치들을 쑥쑥쑥 지나서 이제 B라는 컴퓨터까지 갈 수 있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보면서 이제 알아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버추얼 서킷이라고 하는, 이게 버추얼 서킷이 마치 우리가 전에 서킷 스위칭 할 때처럼 만들어진 바로 이 경로를 말해요. 버추얼 서킷, 이게 버추얼 서킷이에요. 요 경로가 버추얼 서킷 누가 어떻게 만들었냐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보면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VCI is not an address. 주소는 아니다, VC가. But we need the destination address to set it up. 그래서 그것을 갖다 set up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최종 주소예요. 만약에 이게 전화였다면 말이에요. 이게 전화였다면 이놈의 전화번호가 이 어드레스입니다. 그 전화를 얘기하는 게 확실히 편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 B의 전화번호를 여러분이 왜 입력을 할까? 전화할 때 바로 이런 테이블 셋업을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서킷 스위칭에서, 이거는 이제 진짜 서킷 스위칭은 아니고 버추얼 서킷이긴 합니다만, 원리는 이제 서킷 스위칭 그 원리를 그대로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럼 뭐 이런 뭐 전화로 시작하면 전화번호 같은 그런 이제 이 컴퓨터에 여기서의 주소가 있어요. 그럼 주소를 가지고 이제 요 테이블들의 엔트리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 저기 시꺼먼 벽돌 같은 게 보이죠? 여기 시꺼먼 벽돌,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 시꺼먼 벽돌 아시죠? 이 시꺼먼 벽돌은 맨 처음에 왼쪽에 있는 컴퓨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가죠. 이 스위치 넘버 1까지. 그러면 스위치 넘버 1까지 가게 되면 자, 이것이 3번 포트로 나가야 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이것은 이 로컬한 스위치는 모릅니다. 그럼 누가 아냐? 누가 알아서 이거 3번으로 나가라고 했냐? 이거는 전체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가 알아요. 전화망 같은 경우에는 전화망에도 라우팅을 해주는, 전체를 총괄해주는 관제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제라고 해야 되나? 관제는 좀 말이 틀리고, 어쨌든 라우팅을 아는, 즉 이게 전화번호를 비유한다 그러면 B의 주소를 이 A의 전화에서 B의 전화까지 가려면 길이 어디다, 이거 계산하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놈이 알아요. 이 3번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까만 벽돌을 그 길로 인도하는데요. 그 빨간 벽돌이 가면서 그럼 인도받는 이 까만 벽돌이 한 일은 뭐냐 하면,
이제 바늘이 C를 꿰고 진행하듯이 그걸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런 상태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1번 포트로 들어온 14번이에요. 현재는요. 14번은 누가 줬느냐?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3번으로 나가면서 여기 빈칸을 만들어요. 3번으로 나가라는 거는 이 전체 라우팅을 관장하는 놈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3번으로 나가면서 지나가죠. 여기를 지나가서 여기 도착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2번으로 나가라는 지령을 받아요. 그래서 2번으로 나가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테이블들의 이런 테이블 엔트리들을 하나씩 만들고 지나가요. 그 작용만 하는 거예요. 그 작용만 해요. 그래서 도착을 하죠. 그럼 여기 이 정보가 중요한데 얘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이제부터 A로부터 들어오는 이 통화 혹은 이 연결을 나는 77번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B가 결정해요. 예? 그래서 77번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해놓고서 뭐 하냐면 그 77번이라는 정보를 이제 이쪽 그 흘러온 역방향에 있는 스위치 쪽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아까 스위치에서 이거 맨 마지막에 나가는 단계를 보면 이 칸이 비어 있었잖아요. 이 칸이 77번으로 채워져요. 77번으로 채워집니다. 예. 자, 그래서 77번으로 채워주는데 사실은 그 채우기 전에 22번은 얘가 이 스위치가 이 테이블을 관장하는 스위치가 22번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올 때 나는 얘를 앞으로 22번이라고 부르리라. 그러니까 이 2번 포트로 들어와서 그림이 자꾸 이상하게 해지네요. 2번 포트로 들어와서 B로 가는 놈, 그 놈을 나는 22번이라고 부를 테하고 딱지를 그렇게 붙여주는 거죠. A로부터 오고 B로 가는데 2번 포트로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가는 놈, 그 놈을 나는 22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얘가 이 1번 포트로 들어와서 이 스위치 2를 통과해서 나갈 때 스위치 2는 A로부터 와서 B로 가며 1번으로 들어온 그놈을 나는 66번이라고 내가 부를 테야라고. 그러니까 22번은 스위치 3번이 자기가 가진 일련 번호예요. 여러분들 커피숍 가면 은행 가면 번호 봤죠. 번호. 커피숍을 가도 그 버저라고 하나 그 있잖아. 진동 벨에 옆에 번호가 써 있잖아요. 그 번호를 봤죠. 그것은 그 가게의 로컬한 번호예요. 그 가게에서 여러분을 이번 손님을 부르는 번호예요. 그리고 그 번호는 여러분한테 영원히 귀속되는 번호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가게에 머물러서 커피 받을 때까지만 그렇게 불리는 번호예요. 아주 임시 번호이고 그 가게의 로컬한 번호이죠. 다른 가게에 가서 내가 저 가게에서 내가 34번이었어요. 그럼 그 가게에서 뭐라고 해서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 가게 진동벨 34번 받아봤다는 게 우리 가게랑 무슨 상관이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예, 이 번호는 철저하게 로컬한 번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VCI는 글로벌한 주소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요 스위치 3번이 운영하는 번호 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커피빈에 가면 이렇게 진동벨 잔뜩 쌓여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냥 마침 22번 놀고 있네. 너 22번이라고 부를게.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너 66번이라고 부를게. 여기서도 마찬가지. 너 14번이라고 부를게. 이렇게 들어오는 애를 보면서 그렇게 한 거죠. A에서 가서 A에 출발해서 B로 간다고. 그리고 1번으로 들어와서 너 14번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 놓고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 컴퓨터 B는 지금 이렇게 A로부터 걸려온 이 연결 요구 혹은 뭐 전화 통화 요구에 대해서 그거 나 77번이라고 부를게 해서 보내면 빈 칸으로 남아있던 77번이 채워지는 거예요. 또 빈 칸 어디 있었어요? 여기에 빈 칸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잖아. 이거 누가 채울 것 같아? 이거 누가 채울 것 같아? 이거 얘가 채우겠죠. 얘가 이렇게 가서 아까 제 비유는 좀 부적절했네. 이쪽에서 나는 너를 22라고 부를 테야 라고 하는 걸 이쪽에 알려줘가지고 여기 22라고 여기 채워질. 완전히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22를 전달해주면 여기다 채울 거라고. 저 가게에선 쟤를 22번으로 부른다고 하니 나는 너를 66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너를 내보내면서는 저쪽 가게가 알아먹을 수 있게 저쪽 가게에 붙여준 번호 22로 너를 불러주겠다. 태그 가리를 해주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역으로 채우면서 이 빈칸을 채우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얘가 77번이라고 정해졌으니 여기 77번으로 됐고 22번이라고 스위치가 이 내부적으로 부르는 값을 알려주면 이쪽에다 22번을 써서 이쪽으로 나가는 애를 이 스위치 3가 알아먹도록 22번 하면서 알아먹을 수 있도록 여기다 써주는 거죠.
또 66번이라고 스위치 2가 로컬하게 불렀던 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여기 빈 칸이었던 66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가 너를 14번이라고 부를까 했다는 걸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는 모든 데이터 패킷들은 이제부터는 데이터 패킷들은 14번을 달고 나갑니다. B로 가는 데이터 패킷은 전부 14번을 달고 나가면 이 테이블 엔트리에 매칭되게 되겠죠. 매칭되자마자 3번으로 나가라는 지령을 받으면서 66번으로 태그 가리를 하겠죠. 예. 그래서 나가고 되고 뭐 똑같은 원리로 여기서도 이렇게 전달되어서 B까지 이제 앞으로 패킷들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패킷 스위칭이기 때문에 라인 디코딩 돼서 비트드 형태로 복원되었고 그 비트들 중에 일부인 VCI를 사용해서 인도받는 것까지는 패킷 스위칭의 원리와 같습니다만 뭐가 없냐 여기는 기다림은 없습니다. 여기서 자 3번으로 나가는데 앞에 뭐 줄이 잔뜩 서 있으니까 너 기다려 그런 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연결을 받아줄 때요. 받아줄 때 이 각 스위치들은 자기 용량 따져서 아 내가 얘를 받으면 여기서 줄 세워놓고 기다리게 하지 않을 정도의 자원이 있냐를 따져서 받아요. 그걸 admission control이라고 합니다. admission control 입장을 시킬까 말까를 따져서 받는다니까요. admission control 혹시 아세요? 예. 우리나라 놀이공원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디즈니랜드에서는 admission control 하거든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줄만 길고 기분 나쁘고 뭐 들어가서 뭐 6시간 있는 동안에 5시간 줄을 섰네. 뭐 이런 불평을 안 들으려고 일정 그 놀이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맥스 얼마로 하고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입장을 하려고 하면 잠깐 기다리시고 나오면 집어넣어 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그 어드미션 컨트롤인데 그 비슷한 작업을 각 스위치에서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만약에 여기가 LA라고 합시다. LA. 여러분은 동부에 살아요. 뭐 이렇게 워싱턴 DC에 살아요. 근데 LA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사는 우리 식구가 갑자기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했는데 통화 중입니다. 왜냐? 우리 식구가 다른 곳에 전화를 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쪽 스위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서킷을 갖다가 얘가 만들어줘야 되는 지금 같은 작용을 통해서 여기에 다 동이 났어요. 이거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화 연결해 주세요. 이거 여기서 끝이에요. 못 가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돌아올까요? 신호가 통화 중으로 처리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전화는 뚜뚜뚜뚜를 울리게 됩니다. 이쪽이 전화를 걸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쪽에 스위치의 용량이 부족해서요. 여기 엔트리 개수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 태그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드미션 컨트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전화 네트워크에.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이 넘어갔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